역사와 과학이 만난 운명의 신과 전쟁사 속에서 미래 국방의 시그널을 찾는 밀리터리 S. 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현존하는 최강의 무기,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우와. 와. 와. 지난주에 VR에서 본 거랑 비슷하다. 어머. 영화에서 보던 장면인데. 대체 이 원자폭탄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네, 원자폭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1938년에 독일의 과학자들이 우라늄의 원자 핵의 중성자를 때려요. 네. 그랬더니만 원자 핵이 쪼개지면서 바륨과 크립톤이라는 새로운 원자 핵 두 개로 쪼개져요. 우라늄이라는 물질이 새로운 물질 두 개로 변해버린 거예요. 물질이 변한다? 네. 일종의 연금술이에요. 네네. 근데 쪼개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에너지예요. 그때 그 나오는 에너지를 뭘로? 폭탄으로? 그렇죠. 그 폭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슈퍼파워, 그러니까 슈퍼밤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원자폭탄의 원리입니다. 이 우라늄 원자 핵이 연쇄적으로 쪼개지면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이용한 게 원자폭탄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원자 핵 분열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 폭탄의 기본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에너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식이 있어요. 에너지는 mc 제곱. 네, 이때 E가 에너지고요. M이 이때 나오는 물질입니다. 근데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데 거기에 광속의 제곱만큼 굉장한 상수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물질이라도 그게 분열을 할 때 나오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193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2차 세계대전입니다. 바로 이 시기, 또 독일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견이 됐으니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놀랐겠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든 이게 독일이 먼저 개발하는 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 먼저 이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과학자 사회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때 제일 먼저 행동에 나선 과학자들이 있어요. 독일의 히틀러 치하를 피해서 망명 과학자들, 이들이 영국과 미국을 설득해서 폭탄을 먼저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칠도 이런 일에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영국에 굉장히 계속 폭격이 일어나고 또 이 폭탄을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시설이나 또 이런 거를 확충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디가 제일 좋은 지역이겠어요? 아무래도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있는 미국? 그렇죠. 미국이 돈도 있고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안전하게 폭탄 제조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죠? 루스벨트. 그렇죠. 근데 사실 참전국도 아니잖아요. 크게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과학자들, 이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설득해요. 당신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빨리 편지를 써라.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편지를 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받고 쓸데없이 전쟁에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원자폭탄이라는 거를 대통령이 당시 알 수가 없잖아요.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941년 진주만 폭격이 있죠. 하와이는 미국의 본토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거기에 폭격을 당했어요. 와, 이거는 뭐 싸움의 당사자가 아닌데 내가 폭격을 당했다. 그럼 가만히 참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이제 참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1942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자 핵 분열 폭탄을 만드는 계획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원자탄의 개발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투입된 예산만 해도 약 20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45조 원에 해당했다고 하고 동원된 인원만 해도 1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엄청나죠?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60조죠. 거의 1년치 국방비 이 정도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 당시에 비밀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뉴멕시코라는 사막 한가운데 로스알라모스에다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연구시설, 그다음에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또 데리고 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마을을 건설을 해요. 한 6천 명 정도 와서 이 3년 8개월 정도 지속이 된 프로젝트인데요. 굉장히 비밀리에 시설을 만듭니다. 네. 근데 전 너무 궁금한 게 어떻게 그렇게 보안이 잘 지켜졌을까? 맞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게 보안 유지를 위해서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비밀 도시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만 근로자들을 살게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랐대요, 전혀. 저는 맨해튼 프로젝트 하면 오펜하이머가 딱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우리 다 대부분 시청자들 그러실 거예요. 네, 이게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가 오펜하이머였나요? 그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때가 전쟁 시기죠. 네네. 전쟁은 누가 해야 되죠? 군인이 해야죠. 그렇죠. 이건 군사작전이었습니다. 군사 프로젝트고요.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은 네. 당시에 육군 공병 그로브스 대령이었어요. 네네. 왜 공병이었을까요? 일단은 로스알라모스 시설도 지어야 되고요. 또 우라늄을 농축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거대한 산업시설, 공장을 막 지어야 됩니다. 공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게 공병이 있다고 해서 군사작전이라 그래서 군인들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핵심은 폭탄을 개발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과학자들. 그렇죠. 네. 그러면 과학적인 프로젝트를 책임져야 되는 과학자를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브스 대령이 천재물리학자 38살에 오펜하이머를 발탁을 하게 돼요. 근데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다 그래요. 왜 반대했을까요? 너무 어려서였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당시에 공산주의자로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많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오펜하이머를 선택을 합니다. 이 오펜하이머와 과학자들이 3년이라는 시간 만에 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을 하잖아요. 단지 원자핵이 쪼개진다라는 것만 발견한 상황에서 이 원자폭탄이라는 신무기를 만드는 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가능했나? 원자핵 분열 현상이 이 시기 전쟁기가 아니었을 때 발견됐으면 이렇게 연결됐을까? 급했다는 거네요, 그만큼. 네, 그렇죠. 네. 단기간에 엄청난 무기가 개발이 된 건 사실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맨하탄 프로젝트가 1942년에 한 8월 정도 출범을 했는데 1945년 우라늄 원자 폭탄 하나, 플루토늄 폭탄 2기 해서 총 3기를 만들어냅니다. 와, 3년 만에 툭딱툭딱 3기를 만들어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 되는지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혹시 그러면은 그 실험이 그 트리니티 핵 실험 그건 건가요? 네, 인류 최초, 세계 최초의 원자핵 폭탄 실험이 되겠죠. 우와. 네,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아, 정말요? 네, 지금 중요한 데서 끝난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다음 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시 만나요.